커피앤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겨울에 관한 시를 썼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겨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며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는가? 19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른 시인들의 겨울에 관한 시도 읽다 보면 그들은 추위에 움츠러들기보다는 그들의 시풍으로 겨울을 즐기는 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겨울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19절 한번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커피앤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맨델스존의 천사 찬송하기를 아카펠라 그룹 더 블렌더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맨델스존의 천사 찬송하기를 아카펠라 그룹 더 블렌더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 시립예술단 2023년 송년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춘천 시립예술단의 송년음악회는 매해마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춘천 시립합창단이 담당하여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번 연주는 임창은 지휘자의 지휘로 소프라노 이윤정,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조성환, 바리톤 정록기, 춘천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주는 임창은 지휘자의 고별 연주이기도 하죠. 프로그램에서 감상하실 곡 핸델의 메시아, 핸델 작품번호 56 가운데 할렐루야입니다. 트레보르 핀노기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 작품번호 56 가운데 할렐루야였습니다. 트레보르 핀노기 지휘한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대범 교수의 영화 음악. 영화 음악은 영화의 배경음악이지만 주제곡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조연을 넘어 주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추억과 행복이 담겨 있는 영화 음악. 강원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수필가로 활발한 문필 활동을 하고 계신 이대범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쌀쌀해졌죠. 날이 많이 차졌네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알란 파큘라 감독의 1982년 작품인데요. 네. 소피의 선택입니다. 와, 네. 메릴 스트립이 왜 그 명배우인지 확인시켜주는 그만한 영화였고요. 네네. 스트립이 이제 주인공 소피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케빈 클라인이 소피 애인인 네이선 역을 맡아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개봉된 영화일까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1991년에 비디오로 국내에 이제 소개가 됐었죠. 소개가 되기는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굉장히 많죠. 네. 우선 애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신 작품으로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가 있고요. 네. 또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 중이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크 호만 감독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비교적 최근에 2015년에 만들어진 라젤로 네메스 감독의 헝가리 영화 사울의 아들, 네네. 그리고 또 믹 잭슨의 나는 부정한다, 테리 리 코커 감독의 아우슈비츠도 홀로코스트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이제 홀로코스트 전범 재판을 다루거나 또는 전범과 관련 있는 작품들로 네. 또 이브 시모노 감독의 니른베르크, 그다음에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더 리더, 마가레트 폰 트로터 감독의 한나 아레트 등도 홀로코스트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죠.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소피의 선택에는 어떤 클래식 음악이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음악가들의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네. 우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예수는 나의 기쁨, 네. 멘델스존의 무언가 1번, 그렇군요. 네, 슈만의 어린 정경주의 미제의 나라, 미제의 사람들, 또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도 네. 이분에 사용이 됐고요. 또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등 이런 좋은 음악들이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와, 굉장히 여러 곡이 사용이 되었네요. 한 곡 감상 먼저 좀 해볼까요, 교수님? 그럴까요? 오늘 감상하실 첫 곡은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네. 예수는 나의 기쁨입니다. 네네. 유심히 듣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영화 도입부에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 중에는 네네.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아. 땅이 흔들리고 모두 두려워할지라도 겁낼 것 없도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님은 피난처라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고통이 남긴 기억으로 이 주인공들이 거의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 그 소피와 네이선은 이제 동반 자살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거든요. 아,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네. 예수는 나의 기쁨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주인공들의 소망을 대변한 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바흐의 칸타타 예수나의 기쁨, 작품 번호 147을 아인리히 슈츠 합창단, 포르츠하임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예수나의 기쁨, 바흐 작품 번호 147을 아인리히 슈츠 합창단과 포르츠하임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본 교수님, 네. 애청자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피의 선택은 그 수용소에서 참혹한 일을 겪었던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미국 남부 출신의 그 가난한 작가 지망생인 스팅고가 네. 값싼 집을 찾아서 이제 브루클린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네. 이 집에서 그 위층에 사는 소피와 그녀의 동거인인 네이선을 만나서 그 한 지붕 아래서 아주 불안한 동거를 이제 이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스팅고는 이 소피와 네이선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들이 겪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네.
네이선이 외출한 어느 날 그 스팅고는 소피로부터 소피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피가 결혼했었지만 남편과 부친이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고 아이고. 또 애인이 레지스탕스였다는 이유로 두 아이와 함께 아우슈비츠로 이제 보내졌고 또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소피에게 흑심을 품은 독일 장교가 그녀의 아이 둘 중에 한 명만을 살려주겠다며 선택을 요구한 사실. 아이고. 굉장히 잔혹한 거죠. 그쵸. 네. 나치 수용소 소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들을 찾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기까지 브루클린에까지 오게 된 그런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네. 스팅고는 네이선 역시도 또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생활은 소피를 괴롭히는 어떤 망령과 네. 또 네이선의 어떤 집착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게 됐죠. 아이고. 근데 소피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스팅거는 차츰 그녀를 이해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선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팅거가 이제 소피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지만 소피는 자신이 스팅거와 결혼할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스팅거에게 메모를 남기고 다시 네이선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돌아온 그 소피는 네이선과 함께 먼저 살던 집에서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죠. 너무 슬프다. 네,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의 죽음을 확인한 스팅거가 그 시를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으로 떠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영화의 원작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윌리엄 스타이런이 1979년에 출간한 이제 동명 소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소설은 출간 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쟁의 폭력과 상처, 또 인간의 광기와 사랑을 그려낸 소설인데요. 네네. 소피의 선택은 퓰리처상도 받았고 내셔널 북 어워드도 수상하기도 한 아주 좋은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아, 네. 교수님, 네. 한 곡 더 감상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번호 30, 2번, 1번 E플랫 장조입니다. 네네. 스팅고와 소피, 네이선이 서로 이제 즐겁게 장난도 치면서 어울리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30을 다니엘 마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32권의 1 안단테 에스프레시보를 다니엘 마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제목을 소피의 선택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요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소피의 강요예요? 앞에서 영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소피는 그 애인이 레지스탕스였다는 이유로 이제 두 자녀, 이제 큰 아이가 아들이고 작은 아이가 딸입니다. 함께 수용소로 이제 보내집니다. 네네. 이 두 아이를 이제 모두 가스실로 보내야 하는데 독일군 장교가 소피의 미모에 반해서 뭐 인심 쓰듯이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살려주겠다고 한 아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잔인하네요. 있을 수 없죠. 네. 소피는 두 아이 모두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장교는 선택하지 않으면 두 명 다 모두 가스실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네. 결국 아들을 선택하고 아이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이제 절멸 수용소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가스실에 이제 다 처형하기 전에 가두는 수용소로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소피의 선택 영화가 개봉된 후에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의미하는 소피의 선택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한 곡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곡인데요. 아름다운 곡이에요. 서로 좀 약간 네. 대비적인데요. 네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이제 슈만의 어린이 정령 작품 15번, 네네. 1번 미지의 나라 미지의 사람들입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제 소피가 그 과거에 자기 어린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네이선과 함께 피아노 앞에 포핸즈로 이 피아노로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네, 회상하는 장면에서 네,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듣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슈만의 어린이 정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1번 미지의 나라 미지의 사람들을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개봉을 안 했어요? 잔인해서? 드라마 걸어도 아, 관객이 많이 안 될 것 많이 같아요. 안 와서 그럴 수 있겠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1번 미지의 나라 미지의 사람들을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범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소피아 네이선 두 사람이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참혹한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유대인 학살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네.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하지만 2차 세전이 끝난 뒤에 열렸던 그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전범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독일이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를 반성을 하고 지금도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네. 전범들을 계속 찾아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일에 비하면 같은 전범 국가인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반성도 맞아요. 하지 않고 있어서 독일과는 좀 대조적이죠. 맞습니다. 네. 소피나 네이선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홀로코스트의 악몽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 흔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홀로코스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들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클로드 란즈만의 쇼와 아주 굉장히 대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제임스 모레 더 라스트 데이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전쟁, 대참사, 재난과 같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이제 경험한 후에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장애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유대인 절멸이라는 그 범죄의 희생자들이 겪은 충격적인 외상보다 더한 외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에도 찾을 수 있는 홀로코스트의 고통 있잖아요. 굉장히 씁쓸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곡 교수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왈츠입니다. 네. 네이선이 소피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집을 이제 나가서 종종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소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스팅고, 소피, 네이선이 함께 화려한 파티를 벌이면서 이 곡에 맞춰서 막 춤을 춥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번호 410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9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감상하시면서 이대봉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동적인 영화 음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터의 내 사랑 클레멘타인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클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을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을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춘천시립예술단 2023년 송년음악회 핸델 메시아 연주회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바리톤 고재선 독창회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 예나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2023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송년음악회가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강릉시립합창단 제114회 정규연주회가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창구와 함께하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공연이 12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음악회 산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마림바 공연이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춘천시립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술과 미술의 융복합 미술 전시회가 12월 20일 수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기획전시 소장품 컬렉션 23 전시회가 12월 25일 월요일까지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절 산속에 피어난 이야기가 12월 25일 월요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춘천문화재단 기획전시 브라보 포스터 전시회가 12월 28일 목요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주간 리뷰로 강릉시립합창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강원교사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커피앤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정혜련의 별을 캐는 밤을 테너 김세일 KBS 국악관현악단의 2023년 3월 10일 열린음악회 실황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